예, 본부장님 발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김태열입니다. 오늘 그 2024년 ICT 트렌드 전망이라는 그 매우 부담스러운 주제를 맡게 돼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저의 전망이라기보다 그 관련 전문기관들의 전망을 종합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발표 순서는 각 맥킨지드 주요 기관에 대한 기관들의 전망, 그다음에 패스트 분석, 저희가 바라보는 ICT 10대 분야, 유망 분야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대응 방향 등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킨지에서 2021년에 발표한 향후 10년을 형성할 10가지 기술 트렌드입니다. 전체 10개 기술 트렌드 전망 중에서 1번에서 7번까지가 대략 ICT와 관련이 있고 8, 9, 10번은 10번은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8번, 9번은 관련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7번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10년의 10가지 기술 트렌드를 보면 그 중에서 7개나 ICT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앞으로 미래 경제, 사회, 산업에서 ICT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의 자동화 및 가상화입니다. 지금까지 그 생산 공정에서 자동화 및 가상화를 했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농업,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의료, 사회 활동까지 그 자동화와 가상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약 500억 개 이상의 장치가 그 산업용 사물 인터넷과 연결되고 로봇, 자동화, 3D 프린팅 등에서 연간 약 74.9 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넥티비티입니다. 모빌리티나 의료, 제조, 이 소재 부문에서 더 빠른 연결을 구현할 것이고 이러한 그 연결의 확대는 2030년까지 세계 GDP가 현재 1조 2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산 인프라입니다. 분산형 IT 인프라로서 클라우드를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용을 하고 있을 텐데,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요즘에 이제 다소 내지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특정 기업의 인프라 내지는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안정성이나 종속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차세대 컴퓨팅입니다. 지금 양자 컴퓨팅이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연구개발 단계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수년간 풀지 못했던 과학이나 사회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 양자 컴퓨팅 유럽이 앞서 있고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단계 인프라를 막 조성하는 단계이지만 앞으로 10년 내에는 보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양자 컴퓨팅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 번째는 인공지능 응용입니다. 올해 챗GPT 내지는 생성형 AI가 이렇게 돌풍을 일으킬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ICT 분야는 바로 내년 또는 내일을 예상하지 못하는 분야인데 2040년까지 그 AI가 생성한 음성이 사람들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의 5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프로그래밍의 미래입니다.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프로그래머들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프로그래머의 직업적 의기설이 있었지만 프로그래머를 보조하는 신경망이나 기계학습, 생성형 AI가 그 완전히 프로그램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코파일럿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2.0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트러스트 아키텍처입니다. 신뢰 아키텍처 구축 방법이 대두될 것이고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원장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트너에서 제시한 2024년의 10대 전략 기술입니다. 10대 전략 기술의 10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4년을 전망한 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가트너가 차년도를 전망을 할 때 동일한 워딩을 사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간 뭐 비슷하다 하더라도 워딩 자체가 모두 바뀌었었는데 이번에 특이한 거는 AI 트리즘, 클라우드 플랫폼, 플랫폼 엔지니어링, 지속 가능 기술 이 네 부분은 22년에 전망한 23년도 10대 전략 기술과 동일한 워딩과 내용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이런 관련 기술들이 이제 성숙기와 대중화에 들어가 2024년부터는 대중화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10대 전략 기술 중에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신뢰 및 신뢰, 리스크 및 보안 관리, AI 트리즘입니다. 생성형 AI 등 AI 활용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범죄적 활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 가능성, 모델의 모니터링, 모델 운영, 어플리케이션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네 가지 영역을 AI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AI 트리즘 적용 기업은 오류, 불법 정보를 80% 줄여 의사결정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위험 노출 관리입니다. CTEM인데 공격 받은 후에 후속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검토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범위를 지정하고 탐색, 우선순위 검토, 유효성 검증, 인력 동원 등 5단계의 사이클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CTEM의 프로세스가 잘 구축되면 보안 사고를 3분의 2 이상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기술입니다. 기술 발전은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ESG 등 성과를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솔루션 프레임워크 구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플랫폼 엔지니어링입니다. 기술 플랫폼은 설계, 구축, 유지하는 과정을 통칭하는데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처리 등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성, 유연성이 높은 기술 플랫폼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AI 증강 개발입니다. 생성형 AI 등장이 프로그램의 종말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아까 앞에서 맥킨지의 사례와 똑같은 같은 회사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가 프로그래머의 대체가 아니라 도우미 역할을 할 것으로 가트너도 맥킨지와 똑같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산업 클라우드는 사스, 파스, 이아스를 결합해서 다양한 산업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할 경우에 비즈니스 활동의 50% 이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능형 어플리케이션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요구와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대중화된 생성형 AI입니다. 26년까지 80% 이상의 기업이 생성형 AI API와 모델을 사용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환경에 배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연결된 인력입니다. 증강 기술을 활용해서 근로자의 능력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27년까지 25%의 CIO가 증강 인력 활용을 통해 핵심 역할의 수행 시간을 50% 이상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기계 고객입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구매하는 비인간 경제 행위자의 출현입니다. 계속 스마트 홈에서 많이 얘기되는 게 냉장고에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인간한테 물어보지 않고 냉장고가 스스로 마트에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기계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8년까지 약 150억 개의 연결된 제품이 기계 고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델이 제시하는 2024년의 기술 전망입니다. 첫 번째는 AI가 이론에서 실행 단계로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년에 생성형 AI 모델을 선택하고 사용할 데이터 및 데이터의 위치를 결정하는 등 이론적 논의가 중심이었다면 24년에는 실제 추론 및 운영 환경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생성형 AI 공급망과 생태의 구축입니다. AI 도구와 서비스 생태가 다양성을 함께 갖출 것이며 개방형과 비개방형 모델과 도구가 끊임없이 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엣지 플랫폼을 통해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확장입니다. 단말 엣지가 증가하고 멀티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으로서 다중 엣지 구축도 확장될 것이며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 확대를 위해서 멀티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을 제안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은 맥킨지, 가트너, 델, 세 기업 기관이 공히 제안하는 미래 예측입니다. 앞으로의 데이터는 80%가 온프라미즈에 구현될 것이고 새로운 데이터의 50% 이상이 엣지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 경계 강화입니다. 데이터 관리가 디지털 미래 안전의 중요성으로 확대될 것이며 제로 트러스트를 개발하고 제로 트러스트 의무화 필요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데이터 중심의 미래 구현입니다. AI 민주화가 진행되고 더 많은 데이터가 엣지로 이동함에 따라 데이터 관리가 디지털 미래의 안전에 점점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IITP에서 전망하는 ICT 분야에 대한 10대 이슈 전망입니다. 첫 번째는 AI 경량화입니다. 초거대 AI 경쟁부터 서비스 경쟁까지 확전될 것이며 가볍지만 똑똑하게 더 치열해질 AI 경량화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성능 혁신입니다. GPU는 성능은 우수하지만 막대한 전력 규모와 비용이 소모되고 NPU는 저전력 저비용이나 특화 분야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혁신의 새로운 해법으로서 이종 집적 다기능 고집적화로 최적 성능을 실현하는 GPU, NPU가 공존하는 AI 반도체 생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빌리티 자율 행동체입니다. 전기 자동차, 자율화, 무인화의 결합,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휴머노이드 모빌리티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입니다. AI로 이제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는 시대가 될 것이며 오리지널 컨텐츠 경쟁에서 컨텐츠와 AI가 결합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앰비언트 디지털입니다. 눈에 띄지 않고 알아서 사전에 예측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개인 맞춤형 상황 인지하는 앰비언트 디지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섯 번째는 오픈랜입니다. 확장하는 오픈랜을 통해서 네트워크 주류에 도전하고 양자 암호 통신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소프트웨어로의 재정의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얘기는 시작됐지만 아직 덜 성숙되었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아,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위기의 일상화입니다. 디지털 안전과 신뢰의 필수키로서 안전이 필수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홉 번째는 패권 경쟁과 기술 안보입니다. 전 세계는 그 러우 전쟁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급망 불안이 지속될 것이며 기술적으로 초격차를 만들 것이냐, 기술 자립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진검승부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 번째는 새로운 도전과 디지털 심화입니다. 기계와 인간의 공존, 디지털 주도의 성장, 디지털이 사회 문제 해결 수단으로 등장, 가상경제의 도래 등으로 해서 설명 가능한 공정한 AI에 대한 요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스트 분석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주요 선진국들이 치열한 디지털 정책 경쟁을 하고 AI에 대한 규제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기 침체와 저성장의 장기화, ESG 경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린 경제 전환, 그리고 디지털 경제가 심화될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사회 계층 간, 기업 규모, 지역 간 어떤 양극화가 심화되고 디지털 기반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위기의 일상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는 챗 GPT의 돌풍이 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사이버 공격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저희 나이파에서 정리한 ICT 10대 유망 산업의 이슈와 트렌드입니다. 인공지능 여기 그 오타가 있는데요. 2079조가 아니라 2079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글로벌 AI가 23년에 2079억 달러에서 27년에는 7,900억, 약 8천억 달러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빅데이터 시장도 27년에 1,500억 달러에서 30년에는 3,500억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 사항은 각 국가들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형 초거대 AI 모델의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이미 스토리지나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컴퓨터 자원으로서 활용되고 있고 글로벌하게는 23년에 5,900억 달러에서 24년에는 약 7천억 달러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클라우드 부분은 앞에 다양한 기관들이 전망했듯이 멀티 클라우드가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의 결합 등 신기술과 클라우드의 결합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AI에 내재되고 보편화돼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지속 성장이 전망됩니다. 주요 트렌드로는 플랫폼의 단일화 또는 슈퍼앱의 지속적인 등장과 개발 인력의 부족이 심화돼서 해외 개발 인력의 유입 내지는 아웃소싱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차세대 통신 및 5G 및 네트워크입니다. 4세대 통신은 LTE보다 4G보다 개선된 5G, 6G 통신 기술이 더 확대될 것이고 데이터 생산량 및 소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6G의 상용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서 각국 투자가 활발할 것이고 중국의 경우 18년에 6G 연구 개발을 착수하고 6G 테스트용 인공위성 발사도 성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타세대 보안입니다. 전 세계적인 사이버 공격 피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 인력 및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IT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들도 보안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사이버 공격 진화로 해서 바이러스 주기가 단축되고 있어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대응이 강조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모빌리티입니다. 미래 기술로만 여겨졌던 자율주행이 현실화되고 25년부터는 대규모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밀화된 현대 도시 교통난의 해결책으로서 도심 항공교통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자체 UAE 기체 개발이 저조하고 UAE의 사업을 위한 선제 조치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능형 반도체입니다. 코로나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반도체 수급 불안정과 중국의 AI 반도체 고도화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세대 지능형 반도체로서 뉴로모픽이 앞으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자 기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자 기술이 아직은 연구개발 단계에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 상용화가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로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럽과의 양자 기술 수준의 격차가 매우 커서 우리나라가 86.9% 수준이라는 점이고 아직도 양자 컴퓨팅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계속 그 시장이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법 규제로 인해서 원격 진료 등 신사업
상용화 문제가 매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부처에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원격 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4년부터는 어느 정도 온라인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메타버스가 22년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챗GPT의 돌풍 이후에 메타버스의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24년 이후에 다시 메타버스가 시장에 안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성형 AI의 활용 강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발표를 할 때 다양한 그림들을 챗GPT를 통해서 그림을 만들어 보고 저의 인사 말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가 챗GPT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보고서도 그렇고 그래서 내부 직원들이 챗GPT나 생성형 AI를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많은 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런 챗GPT나 생성형 AI 활용을 강화를 위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AI 관련 기술, 교육 투자를 왜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아서 교육을 스스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업 차원에서 리스킬링이나 업스킬링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AI와 데이터 경영입니다. 모든 공정이나 경영 부분에 AI를 적용하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데이터 경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앞에서 맥킨지, 가트너, IITP 등 대부분의 기관들이 했듯이 이제는 특정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멀티 클라우드 내지는 브리드 클라우드 형식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디지털 트윈의 강화입니다. 특히 제조 라인에서 메타버스가 올해 거품론이 제기된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는 그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만을 생각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비즈니스를 했지만 현실 세계에 기반하지 않은 가상 세계가 매우 비즈니스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정이나 안전과 관련해서는 먼저 디지털 트윈을 도입한 이후에 메타버스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사이버나 온라인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을 텐데 사이버 보안은 특히 테크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올해보다 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ESG 경영을 확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24년 ICT 각 기관들의 전망과 저희 트렌드 이슈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는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김태열 본부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오늘 김태열 본부장님 말씀 그 발표 내용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뭐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마이크 해제하시고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음소거를 이제 해제를 해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반응 손들기 버튼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으셔? 예, 수고하십니다. 들리십니까? 한명해야지. 네, 들립니다. 예, 저희 그 삼성중공업의 그 이중남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세요.
예, 조금 전에 발표하신 그 24년 전체 ICT 트렌드 관련 내용 중에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저희들 가슴에 와닿는 어떤 그 방향성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구현이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내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적으로 특별한 기술을 활용한다기보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클라우드가 아니라 온프라미즈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내지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을 때 유닉스 내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어떤 특정 벤더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종속성이 심각했던 과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특정 뭐 아마존이든 또는 KT든 뭐 이런 특정 기업 하나의 기업이 공급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형태로 그 안정성이나 종속성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상이 그 클라우드로 계속 전환해서 클라우드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논의되고 있지만 사실 클라우드의 또 가장 위험한 점 중에 하나가 천재지변이나 또는 그 갑작스러운 정전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체 내부 서버로 했을 경우 바로 이중화 문제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지만 클라우드를 할 경우 물론 클라우드 공급업체들이 이중화를 한다고 하지만 항상 위험은 도사리기 때문에 적절한 온프라미즈 방식의 백업 라인도 구축하는 것도 물론 뭐 비용이 상당히 들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계속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클라우드 공급 업체가 우리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4대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 그런 그 역사서 실록이 파기돼도 다른 쪽에서 똑같은 걸 복구할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가 동시에 백업될 수 있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로컬의 서비스 공급 기지가 형성되는 그런 거를 서비스 공급자한테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첫 번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되죠. 네, 그 본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ICT 트렌드와는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 최근에 이제 R&D 예산 아시다시피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파에서도 좀 지원하는 부분이 참 많을 텐데, 좀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ICT 부문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불행 중 다행히 저희는 산업진흥기관이라 R&D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5%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 R&D 예산 감축에 대한 그 영향은 크지 않고요. 또한 불행 중 다행히 저희가 뭐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기관들의 예산 24년도 예산 감축 대비 저희는 10% 이내 정도의 감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과 연결이 될 텐데요. 그 저희 사원의 주요 사업의 핵심이 AI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고 새로운 저희가 초거대 AI 그 국민 생활 밀착형 초거대 AI 5대 분야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새롭게 진행할 예정이고 아직 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메타버스 거품론도 일부 있지만 메타버스의 부분도 약간 증가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여기 크게 네 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AI
그다음에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 격차 해소인데 그 지방 격차 해소를 디지털로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자. 그래서 지역의 디지털 혁신 거점을 만드는 등 지역 관련된 ICT 예산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10대 ICT 이슈 중에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 저희가 디지털 헬스 추진단이라고 별도의 단도 만들어져 있고 이런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부분을 좀 강화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수출로 그 외화를 벌어야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ICT 수출에 대한 그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혹시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손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질문 기다리는 동안 제가 발표 들으면서 제가 좀 궁금한 점 본부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본부장께서 소개해 주신 그 가트너 등에서 그 미래 전략 기술로 제시한 것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키워드로 많이 보이는 게 AI라는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보셨을 때 내년도에 이제 일반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AI 관련 기술이 어떤 게 좀 있을지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23년이 저는 AI의 이제 시작의 연도라고, 그러니까 대중화의 시작 연도 아닌가 싶고요. 24년은 그 대중화의 시작에 한 발짝 더 나가는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반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생성형 AI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딸들이 학교 숙제를 할 때 보니까 제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이미 생성형 AI로 리포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내에서 이제 약간 다른 얘기죠. ICT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픈 소스 공개 소프트웨어가 22년 전에는 IT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도 매우 터부시하고 그거 못 써먹어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픈 소스 아시다시피 생성형 AI, 오픈 AI도 오픈 소스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방 공유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 아니, 기업 내에서 무엇인가 전략 기획을 하든 또는 보고서를 만들 때 직원들이 생성형 AI를 써서 하는 거를 권장을 해야지 그거로 네가 한 거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업이든 국민이든 AI에 대한 그 절대적인 체감은 결국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그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그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첫 번째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수고해주신 김태열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